자, 7월 20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 2주 정도 경마 예상을 좀 쉬었는데, 어쨌든 건강이 최고입니다. 물론 뭐 경마도 다 좋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아직도 뭐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주도 이 토요 경마만 지금 예상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혹속이 휴장이 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음 주부터 좀 정상적인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1의 경주죠. 루키 2세마 경주고요. 1000m 경주입니다. 자,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신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스타일로 뛸 것인지 이거는 뭐 뛰어봐야 다 아는 말필들인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가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재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2세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그 장래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번마 벌교 DY라든가, 5번마 글로벌 함성, 7번마 리얼딜, 그리고 10번마 모덴 조크, 11번마 황금 마스크,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마들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마필들이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어요. 여기에 이 벌겨 DY는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문세영 기수가 고가의 마필을 데뷔전에서 경주를 망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7번마 리얼딜은 주행심사 기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갖고 있고, 한세네 자막이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도 하고요. 자, 10번마 모덴 조크가 아마 강력하게 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조교 모습은 좀 양호하기는 합니다. 양호하기는 한데, 뭐,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뭐, 인기마들이 배당을 나눠 갖는 뭐, 그런 형태의 전개가 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마필은 이 1번마 드래곤 K하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황금 마스크입니다. 자, 일단 1번마 드래곤 K는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수에 대한 믿음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고, 일단은 뭐 조교 모습이 나름대로 좀 좋아 보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11번마 황금 마스크는 모르겠어요. 이번 데뷔전 또 향후 뭐 한 2, 3전 정도까지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향후에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가장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에서는 모르겠는데,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잘 뛸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약간의 좀 발걸음 자체가 좀 뭐 발바리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체형도 괜찮은 편이고 좀 경주에 빠르게만 적응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마필은 향후 발전 기대치까지 생각을 했을 때 좀 관심이 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이 높기는 한데, 저는 여기서 1번마 드래곤 K와 11번마 황금 마스크, 이 두 마필의 선전도 한번 좀 기대해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역시 뭐 인기마인 2번마 벌겨 DY, 뭐 이런 마필도 무시는 못할 거고, 7번마 리얼딜도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역시 신마경주는 뛰어봐야 알기 때문에, 너무 좀 무리한 배팅보다는요, 한번 좀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일단 뭐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벌기어 DY, 그리고 7번마 리얼딜, 역시 인기마입니다. 인기마 두 마필에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드래곤K가 선전하기를 좀 기대해보는 경주고요. 복병마로 외곽에는 있지만 향후 발전 기대치 있어 보이는 이 11번마 황금마스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글쎄요, 향후의 발전 기대치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진마들의 한판 승부라고 봐야 될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치를 갖고 갈 수는 없는 그런 마필들인데, 좀 특이한 마필이 한 마리 나왔죠. 이 4번마 마루장군, 2세 수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키 경주, 착순상금이 많은 루키 경주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지금 일반 경주에 나왔습니다. 자, 이 마필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요, 순발력이 그렇게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은데 막판 뒷심은 분명히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교사나 마주 입장에서 루키 경주 가는 것보다는 좀 부진마 경주에서 성적을 내는 게 어떨 거라는 생각으로 출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다른 마필들이 너무 보여준 모습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아직 그 미지의 마필이죠, 이 4번마 마루 장군이 좀 선전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에 특별히 선행마가 없습니다. 특별 선행마가 없는데,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스마트 와이어, 이 마필이 지금 주행심사를 거쳐서 나오는데 직전에 이제 능력 부진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계속해서 지금 외곽 게이트였어요. 외곽 게이트였는데 안 게이트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선행마가 없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이 좀 기습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지금 됐고요. 자, 8번마 질풍원은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5월 25일 날 역시 능력 부진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주행심사 모습은 주행심사답게 뛰었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이 썬더모카신의 자마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마필도 만약에 선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주죠. 왜냐하면 나머지 마필들의 뒷심이 뭐 그렇게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9번마 러닝 아티스트, 자, 조제로 기수가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조제로 기수가 좀 말을 좀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을 제가 좋아하는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9번마 러닝 아티스트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세를 바탕으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선행마가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니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기습적인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좀 유리한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미지의 마필이죠, 4번마 마루장군, 그리고 기수 선행 가능한 8번마 질풍원, 게이트 좋아진 1번마 스마트 와이어,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마로 최근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9번마 러닝 아티스트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기복마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좀 믿고 베팅하기는 쉽지가 않은 편성이죠. 쉽지가 않은 편성이고, 국산마 5군에서는 글쎄요, 자력으로 형군을 벗어나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그런 마필들인데, 자, 1번마 다운도조는 최근에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원래 순발력이 상당히 좀 좋았던 마필이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장기 휴양을 하고 나오면서 순발력이 사라졌었는데, 이제 최근에
3회전 경주에서 이제 1착을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3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가 인기 3위였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운도존이 어떻게 보면 좀 각지를 좀 변경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글쎄요, 막강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마 청량사는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마필의 능력으로 봐서는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그리고 근성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아직 우승이 없습니다. 우승이 없는데 이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편성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고 3번마 로열 플러스는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주에 좀 손쉬운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전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장군마루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좀 하향세에 접어든 마필. 자, 5번마 원더풀 시킹도 완전 기복마입니다. 이 마필은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그런 마필인데 분명히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성은 갖고 있는데 초반에 앞선에 좀 붙일 수 있느냐입니다. 앞선에 좀 붙일 수 있다면 막판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초반 스타트가 안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경주를 망쳐버리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6번마 에덴의 동쪽이 지금 2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저는 분명히 형부는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봤던 마필인데 최근의 행보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주행심사 모습도 좀 괜찮은 편이고 편성도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비록 휴양 복귀전이긴 하지만 저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7번마 인피니트 아너가 CC용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상대도 약해졌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릴 가망이 높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은 지금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나가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에는 막판 뒷심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물론 계속 1400을 뛰었고 이제 거리를 줄였다라는 장점은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이번 경주의 포지션 자체가 과연 앞선에서 뛰어야 되는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마필이고요. 자, 8번마 대륜 시대는 휴양 복귀 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특히나 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박태종 기수의 기승은 좀 뭔가 불안하죠. 불안하긴 한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2주 만에 좀 빠르게 지금 출주 주기를 갖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향후에 뭐 더 뛸 말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선입권만 붙여갈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자, 9번마 빅브릿지는 좀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죠. 근데 뭔가 조금은 아쉬운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 좀 앞선에서 타이트하게 갈 가망이 좀 높기 때문에 9번마 빅브리지가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보시면 안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다운도존이나 3번마 로열 플러스 그리고 7번마 인피니티 아너가 좀 앞선 승부를 좀 할 가망이 높고 2번마 청량산과 6번마 에덴의 동쪽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9번마 빅브릿지나 5번마 원더풀 시킹이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관점의 경기긴 한데 저는 이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다 애매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마 다운도전이 과연 선행을 갈 것이냐도 애매하고요. 3번마 로열 플러스는 죽으나 사나 선행을 가야 되는데 손쉬운 선행 가기 어렵고 7번마 인피니트 아너는 외곽에서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뭐 1번마 다운더존이나 7번마 인피니트 아너가 현장에서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뭐 인기만만 쫓아다녀서는 배당 잡기 어렵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청량산, 6번마 에덴의 동쪽, 그리고 5번마 원더풀 시킹,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대륜시대,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약간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존 구도가 될 가망은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그 인기마들을 믿고 갈 수 있느냐, 그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배당을 공략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인기마를 제외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잘못하면 배당만 잡아먹고 적중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편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배팅 자체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인데, 마필들이 추천을 했는데,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베스트 토루, 그리고 2번 게이트의 원더풀 웰스, 그리고 8번 게이트의 글로벌 진격, 9번 게이트의 금왕명장, 아마 이 네 마필 정도가 인기 마필이 될 거고요. 이 4번 게이트에 있는 붉은 폭풍이나 5번마 네모 스프릿, 이런 마필들이 좀 복병권에서 좀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금왕명장은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없잖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에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게이트 이탈 능력, 초반 움직임은 가장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 금왕명장이 좀 뒷심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과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자, 8번마 글로벌 진격은 직전 경주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막판에 멋진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 경주 편성이 뭐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 유레카는 다음번 경주에서 이제 3착을 하면서 선전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강편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자, 1번마 베스트 토르는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아쉬웠죠. 직전 경주 정도의 편성이라면 베스트 토르는 좀 여유있게 왔어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생각보다 이 베스트 토르라는 마필을 보면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인다라는 단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마필인데, 다만 이 마필도 초반이 문제입니다. 초반에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하고요. 경주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빠른 경주의 흐름에서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앞선이 뭉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막판 뚫고 나올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만 원더풀 웰스는 직전 경주 승분전에서 3착을 하면서 형군에 대한 적응력을 어느 정도 기른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막판 근성으로 뛰는 마필인데, 경주를 거듭하면서 마필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근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유승환 기수가 과연 어떤 포지션에서 전개를 할 것이냐인데, 저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선행은 아니더라도 좀 빠르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선의권 꽃자리만 좀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막판 전개에서는 분명히 좋은 전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저는 이 인기마 이외에 제가 보는 복병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이 10번마 명성축제. 뭐 이 마필한테 배팅을 하시면서 속은 분도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깜짝 우승을 했었던 마필이죠. 인기 4위, 5위권의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와서 데뷔전 우승을 하고 국산마 5군에 승군을 해서는 계속 인기마였지만
기대에 부응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비교적 편성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편성에서 강자와 많이 싸웠던 마필이고, 물론 장래에 대성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 보여지는 마필은 아니지만, 형구는 당연히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 근성이 조금 사라진 듯한 느낌이 없지나 있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인기권에서 좀 살짝 밀렸기 때문에 자기만의 전개를 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기습적인 좀 앞선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특히나 정우주 기수 서울로 올라와서 상당히 좀 열심히 기승을 하는 기수입니다. 이 정우주 기수가 좀 저는 출전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수 기억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정우주 기수가 명성축제에 기승을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인기마 혼전 경주이지만 저는 복병마가 좀 깜짝 입상을 할 수 있는, 이변도 나올 수 있는 경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금왕명장, 10번마 명성축제, 그리고 2번마 원더풀 웰스,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글로벌 진격,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10번만 명성축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기마들에 대한 믿음이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있지는 않아요. 크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당일 현장에서 10번만 명성축제의 상태만 괜찮다면 10번만 명성축제를 축으로 배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뭐 사전 인기도를 보면 이 4번마 뷰티 원더풀, 8번마 엘리트 로열, 11번마 사하라 몬드, 이 세 마필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은데, 그럼 나머지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 확 떨어지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전력 차이가 저는 크지는 않다. 그러면 결국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에 따라서 좀 승부는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겁니다. 이 4번마 뷰티 원더풀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착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이착을 하고 있는데, 이 뭐 우아센한테 졌다. 우아센은 어차피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착차가 좀 있었죠. 그리고 직전에 그린비바체한테 이제 졌는데 좀 아쉬운 승부를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 3착을 한 마필이 강철여걸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 편성 자체가 세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편성만 놓고 본다면 뷰티 원더풀이 최근에 거둔 성적 자체가 그렇게 믿을 만한 믿고 베팅할 수 있는 마필의 성적이냐라고 해서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좀 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뭐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경주기 때문에 빠른 경주에 적응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자, 8번만 엘리트 로열은 하나입니다. 선행을 편히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인데, 만약에 선행만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난다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렇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이 11번마 사하라몬드 참 애매한 마필이죠. 이 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추천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3착 2회, 뭐 그렇게까지 나쁜 성적,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쁜 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느끼는 점은 이 사하라몬드라는 이 마필에 제가 갖고 있는 기대치에 비하면
정말 못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마필이 보면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기도 좀 그렇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도 그렇고 어떤 전개를 타는지가 아직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마필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면서 계속해서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단점은 좀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 유승환 기수라면은 충분히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결국 2번마 걸작선과 8번마 엘리트 로열이 선행을 가고, 여기에 11번마 사하라몬드 그리고 7번마 거센 여제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2번마 걸작선은 뭐 어쨌든 21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뿐이 못한 마필이니까 거름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고 임다빈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게 어쨌든 기본 부담 중량이고 선행마이기 때문에 포지션만 잡으면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자, 7번마 거센 여제는 직전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가 그렇게 상대들이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승군전에서 조금은 약하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이 선행으로 우승을 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힘을 갖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승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죠. 이게 좀 잘 안되네요. 자,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사하라몬드, 2번마 걸작선, 그리고 8번마 엘리트 로얄, 좀 앞선에서 승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이고요. 뒤에서 올라온다면 복병마로 7번마 거센 여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핵심은 이겁니다. 직전 경주에 깜짝 그 선전을 했었던 마필들이 과연 그 연투를 이어갈 수 있느냐, 이거 하고요. 아니면 직전 경주에 인기 졸전을 펼쳤던 마필들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저는 직전 경주에 좀 졸전을 펼쳤던 인기 마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3번마 캠프 데이비드 그리고 8번마 음성 파워입니다. 자, 3번마 캠프 데이비드는 직전 경주가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편성도 약했고요. 인기 1위 마필에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 거기에 1700m. 한 가지 단점은 1700m 외곽인 9번 게이트였다라는 게 한 가지 단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장점들을 다 살리지를 못하고 딱 하나의 단점이었던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만을 안고 경주를 망친 그런 마필입니다. 마필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았었는데 다비드 기수가 외곽에서 너무 좀 무리하게 선행 승부를 하면서 좀 아쉬운 승부를 펼쳤는데, 자, 이번 경주는 1700m 경주긴 하지만 발빠른 마필도 별로 없고 3번마 캠프 데이비드가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한다면 저는 막판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8번마 음성 파워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1700m라는 경주 거리에는 그렇게까지 어울리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은 근성으로 따라 붙으면서 막판 힘을 내는 그런 마필인데, 자, 직전 1700m 경주에서 5번 게이트 좀 아쉬운 승부를 했죠. 초반 자리 잡기도 어느 정도 성공은 좀 하기는 했지만 막판에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1700에 도전했습니다. 자, 이번엔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저는 아마 이 김철호 기수가 초반에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음성 파워가 3번마 캠프 데이비드가 선행을 갈 때 그 바로 뒤에 붙여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초반 전개만 나올 수 있다면 저는 막판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직전에 깜짝 우승을 차지했었던 7번마 서머파티, 이마필이 드디어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원래 근성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다가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 7번마 서머파티가 직전에 우승을 했었던 경주 자체가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뎌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하죠. 근데 이번 경주도 결국 발빠른 마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상당히 좋은 기승수를 보이고 있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전할 수가 있고, 6번마 매직 프린스는 지난주에 빅토르 기수가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자, 6번마 매직 프린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출전한 마필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자체는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매직 프린스가 생각보다 출발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출발만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면 저는 막판 뚝심은 근성님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음성파워, 그리고 3번마 캠프 데이비드, 그리고 6번마 매직 프린스,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서머파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는요, 이 1번마 음파조이와 8번마 태평히어로, 이 두 마필의 경합으로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두 마필을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정도를 찾아서 이제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당일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1번 음파조이와 8번 태평 히어로가 최저 배당을 형성할 가망이 높고, 그 최저 배당이 배당의 메리트, 그러니까 마필에 대한 믿음 정도에서 배당의 메리트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두 마필이 어쨌든 뭐 손잡고 입상할 가망이 높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좀 다른 승식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자, 저는 기본적으로는 1번과 8번 이 두 마필 조합을 좀 믿습니다. 문제는, 자, 1번마 음파조이는 최근의 상승세, 그리고 최근에 싸웠던 편성,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상대를 잘 만났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음파조이는 게이트에 2점도 안 왔고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여러가지 조건이 다 좋은데, 문제는 태평히어로입니다. 자,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최근에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좀 계속 보였는데 싸웠던 상대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8번마 태평 히어로를 쉽게 무시를 못하는데 거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입상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좀 없잖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저는 1번마 음파조이와 8번 태평 히어로가 좀 앞서 있는 걸음을 보일 수는 있는데, 아마 당일 현장에서는 이 9번마 드래곤 스퀘어가 최근에 나아지는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그냥 인기 정도를 끌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경주에서 그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있기는 한데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만큼 정도의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죠. 첫째는 이 5번마 쓸모입니다. 승군전에 지금 나오기 때문에 감량이 점이 너무 좋죠. 근데 이 마필이 최근에 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는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기습적인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습 선행을 나가서 막판 버티기를 노리는 그 정도의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쓸모가 어떻게 보면 좀 버틸 가망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또 하나는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성은 크라운입니다. 음파조이와 태평이어로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합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면 아무 부담 없이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성은 크라운인데, 좀 기복마죠. 기복마긴 한데 이 조교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 마필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짱짱해 보인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일 현장에서 현장 상태를 좀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현장 상태만 괜찮다라고 한다면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안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1번마 음파조이나 8번마 태평히어로 싸웠던, 그러니까 놀던 물이 달랐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아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경마라는 게 항상 또 이변이 또 발생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뭐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음파조이, 8번마 태평이어로, 11번마 성은 크라운, 그리고 복병마로 기습선행을 갈 수 있는 5번마 쓸모, 이 네 마필 정도의 선정 구도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마필들의 능력이 정말 오피스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는 이 10경주 중에서 가장 그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 그렇다고 뭐 능력이 우수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11마필의 마필들의 능력이 어우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좀 걸음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 9번마 자이언트 M이 아마 인기 1, 2위, 당일 현장에서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좀 앞선 전개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과연 이 9번 게이트에서 정정희 기수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면 안게이트 쪽에도 발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버티지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자, 플러스 3이라는 부담 중량을 지금 안았습니다. 아는 상태에서 앞선을 만약에 못 가는 상황이 나왔을 경우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 플러스 3kg라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당의 메리트가 별로 없는 인기 마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주 현장에서 자이언트 M의 상태가 어떨까를 좀 미리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 9번마 자이언트 M을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은 뭐냐? 2번마 삭스킹입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이 마필이 바람이 많이 불 건데, 직전에 인기 1위 마필이었죠. 주행심사 모습이 너무 좋았던 마필,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고, 초반 스타트가 조금 삐걱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앞선에 좀 붙여가긴 했어요. 근데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곽 3열 전개를 했거든요. 직선주로에 들어서서도 역시 힘을 좀 내보기는 했지만 초반에 힘안배 실패로 인해서 좀 아쉬운 승부를 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게이트 2번이다. 그럼 문세영 기수 당연히 선행승부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까지도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마 삭스킹이 데뷔전의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2번마 삭스킹하고요, 뭐 5번마 아라모아, 7번마 아마존킹, 8번마 미스찰리, 그리고 9번마 자이언트 M 정도가 좀 앞선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마 삭스킹이 앞선에 가는 순간에
나머지 마필들의 전개가 저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서 이 8번마 미스찰리는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삭스킹이 강하게 나갈 때 미스찰리가 어깨 짚어갈 가망이 상당히 높거든요. 뒷심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미스찰리 정도가 앞선에서 좀 버텨볼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추천할 마필은 이 10번마 용암 마렌고입니다. 직전 경주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복병마인 맥을데이. 근데 이 마필이 바람이 많이 불어버렸죠. 그리고 라운더맨. 이 두 마필이 인기 1, 2위 차지한 마필이 결국은 뭐 최저 배당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맥을데이가 이 정도까지 팔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용암 마렌고가 별로 팔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용암 마렌고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기대치만큼 성장하기는 지금으로 봐선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형군 정도는, 이 4군 정도는 자력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고 일단은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2번마 삭스킹과 8번마 미스찰리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싸우는 가운데 10번마 용암 마렌고가 선위권 자리잡기 싸움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막판 뒤집기 노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경주인데 최대 이변은 11번마 미스 큐피드입니다. 송규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수에 대한 믿음은 많이 떨어지는데 이번 경주 생각보다 앞선이 막 두텁습니다. 치열하게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11번마 미스 큐피드는 초반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막판 탄력은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11번마 미스 큐피드가 자력으로 승부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부지리로 앞선이 무너지는 틈을 따서 외곽 게이트에서 그러니까 외곽에서 그냥 추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 아무 견제 없이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로 저는 11번마 미스 큐피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상 가능마로요, 10번마 용암 마렌고, 그리고 2번마 삭스킹, 8번마 미스찰리, 그리고 현장에서 좀 배당을 노려본다면 복병마로 11번마 미스 큐피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선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좀 인기마를 추천을 하긴 할 건데 글쎄요, 이 마필의 능력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마필들이 몇 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심을 갖고 이번 경주는 마번을 추천을 할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뭐 제 말을 믿으실 분들은 한번 저랑 같이 가시는 거고, 만약에 이거는 너무 좀 사심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제 예상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제가 추천할 마필이 뭐 엉뚱한 마필이 아니고 인기마입니다. 일단 이 8번마 미러클 한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4월 14일 날 뛰었던 이 마필들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빈체로 카발로, 블랙모션, 지금 나오는 미러클 한강, 지구라트, 블루레몬, 브라이트 한센, 뭐 이런 마필들, 여기에 장산스포도 들어가 있죠. 이날 뛰었던 마필들은 상당히 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3착을 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성, 순발력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8번마 미라클 한강이 이번 경주 근데 아마 현장에서 인기 1, 2위를 다투겠죠. 인기 1, 2위를 다툴 거고, 또 추천할 마필 이 4번마 영광의 월드 역시 뭐 인기 1, 2위를 다툴 겁니다. 5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5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이죠. 근데 다만 이번 경주가 승군전, 그리고 좀 손쉽게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전 손쉽게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10번만 나인이글이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외곽에 물려있다는 단점, 여기에 4번만 영광의 월드가 치고 나가고 8번만 미라클 한강이 치고 나가면 10번만 나인이글이 자리 잡기도 힘든데,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5번만 절대가치까지 치고 나가버리면 나인이글이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은 앞선의 인기마들이 막 혼전에 물고 물리는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 선입권에서 치고 들어오기 좋은 마필은 11번마 터프맨,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 정도의 부담 중량이 올라가고 앞선의 마필들이 좀 강하고 그러면 터프맨을 좀 뒤로 돌려야 되는데, 저는 최근의 행보로 봐서는 터프맨을 쉽게 뒤로 돌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좋아하는 마필이 이 1번마 시크릿 플레이인데, 이번 경주는 임자를 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서 조제로 기수가 기습적인 선행을 간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닌데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이 4번마 영광의 월드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면서 5번마 절대가치가 저는 빠르게 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마 영광의 월드도 편한 선행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주 전개와는 조금 더 다른 경주 전개를 해야 되는 게 4번의 영광의 월드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전개가 되기는 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8번만 미라클 한강이 앞선에서도 뛰면서 막판 근성까지도 갖고 있는 전개에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인기 마필인 10번만 아이니글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 포지션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좀 약하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오늘 이게 상당히 좀 잘 안 되네요. 일단 입상 가능마로,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8번마 미러클 한강, 그리고 4번마 영광의 월드, 11번마 터프맨, 그리고 목병마로 제가 최근에 계속 추천을 했었던 마필이죠. 5번마 절대가치. 요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변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간단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2등급 경주도 항상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뭐 1번마 블루레몬, 3번마 오라칸, 5번마 한강의 기상, 6번마 대사리, 7번마 신한특성, 그리고 8번마 마이센터, 그리고 9번마 대왕고는 아마 보편권에서 좀 거론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 이 9번마 대왕고는 앞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승부를 하긴 좀 어렵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고 근성도 좋은 마필이기는 한데, 앞선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왔을 경우엔 대왕고가 올라올 시간은 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단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마필은 이 1번마 블루레몬이죠. 직전 경기도지사배에서 깜짝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2점, 그리고 근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앞말이라는 거죠. 이제 2군, 1군 여기 가면 앞말이 선전을 하기는 저도 좀 만만치 않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4월 14일 경주에 역시 나왔던 마필이고, 이 당시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남겼었죠.
자, 이제 이번 경주가 실질적으로 승군전이죠. 직전은 경기도지사배 특별경주였고 실질적인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3kg 내려왔고 상당히 경주 족구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1등급에 가서도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아직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1등급에 가서 안말 경주면은 몰라도 웬만한 경주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맛필이 1번마 블루레몬입니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근데 누리고 있는 인기만큼의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자 3번마 오라카는 어떻게 보면 뭐 최상위 등급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마필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 뭐 앞선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 가장 좀 상태가 좋았던 이 강풍마를 이겨본 적도 있는 마필인데 엉뚱하게 탑 퀄리티한테 졌었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근성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의 상승세 절대 무시 못하고요. 자 5번마 한강의 기상은 좀 기복을 계속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놓고 배팅하기에는 좀 불안 요소가 좀 있죠. 그러니까 강하게 믿음을 갖기도 좀 뭐하고 특히나 이 1600m 경주 거리에서 발주가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한강의 기상이 막판에 그럼 올라올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자 6번마 대사리는 꾸역꾸역 지금 2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도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은 좀 보이고는 있는데 자 6월 15일 경주에서 보시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고도 막판에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연습 주행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좀 전의를 불태우고는 있는데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단점으로 보이고요. 뭐 7번마 신한 특송은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신한 특송 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1등급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신한 특성이 좀 한계를 보일 것이다라고 봤는데 마체형이 있어서 그런가 상당히 꾸준히 자기 걸음은 지금 내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에 어떻게 보면 1600m 강자들과의 경주고 이 마필도 앞말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어느 정도 갖고 있겠지만 전개만 잘 탈 수 있다면 또 하나 이 빅투어를 기수와는 상당히 좀 호흡이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막판에 뭐 경합 상황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8번마 마이센터는 최근에 강자들과 계속 싸우면서도 자기 걸음을 냈던 마필이기는 한데 계속해서 지금 대상경주 특별경주에 나왔습니다. 장간배 나왔었고 더비 나왔었고 중국 차이나인가요 저게 특별경주에 나와서 그 당시에 늘가을 강풍마를 다 이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1600에 대해서는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리있다는 게 이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앞선을 가려면 어쨌든 초반에 힘한 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마필이 되다 보니까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높다. 근데 어쨌든 선행만 갈 수 있다면 버틸 힘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기 기본적으로 인기마들이 선전을 할 수는 있는데 아주 뭐 압도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이 1번마 블루레몬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느냐 아니냐 저는 이 싸움인데 저는 솔직히 1번마 블루레몬보다는 3번마 오라칸이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전개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블루레몬보다는 3번마 오라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창마 그러니까 두 번째로 7번마 신한특성 그리고 1번마 블루레몬까지 이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고요. 복병마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초반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8번마 마이센터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